김대호TV의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시험 부동산학개론 8번을 풉니다. 자, 8번.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기본적 이론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 부동산의 시장의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에 비해 보다 완만한 형태를 가집니다. 더 탄력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도출하는 거지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한다고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탄력적이라는 것은 수평을 합하여 도출한 거고 비탄력적은 수직을 합하여 도출한 겁니다. 그래서 개별 수요 곡선은 시장의 수요 곡선에 비해 보다 경사진 수직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동일한 가격에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량은 개별 소비자의 수요량보다 많다. 자, 부동산 시장 수요 곡선은 탄력적으로 완만한 형태를 가집니다.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하여 도출한다고 해야 맞는 문장이지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한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부동산의 초과 공급은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부동산의 초과 수요는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수요와 공급은 플로우, 유량 개념으로서 임대료, 단기 순이익, 아파트 거래량, 수요와 공급량 이런 것은 플로우 개념으로 일정 기간 동안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양을 나타냅니다. 부동산의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부동산의 유효 수요량이라 그럽니다. 자, 부동산의 수요량이란 유효 수요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말합니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관계 있는 유효 수요의 개념입니다. 부동산의 구매 의사와 구매력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효 수요를 의미하는 거지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 의사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매한 수요자만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매하는 사람하고 플러스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최대 수량을 수요량이라 그럽니다. 부동산 공급량도 유효 공급량이라 그럽니다. 부동산의 공급량과 그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공급 함수가 됩니다. 주어진 가격에서 판매 의사와 판매 능력이 있는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공급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단순한 공급 의사만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급한 공급자만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급자와 공급할 수 있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최대 수량을 유효 공급량이라 그럽니다. 자,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집니다. 매립 간척 등 토지의 경제적 용도적 공급 곡선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하지만 토지 자체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으로 절대 공급되지 않습니다.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이고 경제적 용도적 공급 곡선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 부동산의 공간과 위치가 공급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공급량은 한계 비용 곡선이 가격 공속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가 됩니다.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부동산의 실질 임대료는 줄어듭니다. 기준금리의 하락은 이자 비용을 감소시켜 부동산 공급자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자, 부동산의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부동산의 가격 자체만의 변화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상의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자의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최대 수량이 됩니다. 반드시 가격 자체만의 변화로 수요를 평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당의 재와 가격 변화에 따르는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수요가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수요 법칙에 따르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격만 따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동일 수요 곡선상의 하향, 수요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수요 증가는 우하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급량의 변화도 공급의 법칙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가격 자체만의 변화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공급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당해자의 가격 변화에 따르는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다. 아파트의 임대료가 하락하면 또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순순히 가격만을 놓고 말하는 것을 법칙이라고 합니다.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의 공급량은 정비례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격 외에, 부동산 가격 외에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법칙이라 쓰지 않습니다. 가격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변할 때는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고 해서 법칙을 쓰지 않고 곡선이 우상향, 좌상향 합니다. 우측으로 좌측으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수요와 공급의 변화라고 양을 붙였을 때는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부동산 가격 자체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을 양의 변화,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자, 그럼 문제 들어갑니다. 8번.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수요 곡선상의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자들이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최대 수량이다. 맞는 말이죠. 수요 곡선상의 수요량은 그 주어진 가격에서만 놓고 판단할 때 곡선상의 이동이라고 그러죠. 점의 이동이라고 그럽니다. 수요 곡선상의 수요량은 수요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자들이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최대 수량이다. 맞는 문장이죠. 2번. 부동산의 공급량과 그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공급 함수가 됩니다. 공급량과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공급 함수라고 합니다. 이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게 가격 외적인 요소도 다양히 있겠죠. 가격도 포함해서 가격 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공급 함수라 그런다. 자, 3번.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이 법칙을 썼을 때는 가격만 놓고 말하는 걸 말합니다. 일정한 가격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곡선상의 변화, 외의가 없죠. 가격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가 됩니다. 다른 요소를 생각하지 않고 가격만 말했을 때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도 증가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도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례관계죠. 이것을 법칙이라 그럽니다. 외의가 없죠. 오로지 가격만 놓고 말했을 때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과 또는 임대료와 공급량은 비례관계가 된다. 맞는 문장이죠. 자, 4번. 부동산의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도출한 겁니다.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한다고 하면 틀린 문장이죠. 부동산의 시장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완만한 형태를 갖습니다. 완만한 형태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가 아주 만해진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에 합하여서 도출하는데 어떻게 합하냐? 수평으로 합하여 도출합니다.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한다고 하면 틀린 문장이죠. 자, 부동산의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한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수평으로 합하여 도출한다. 부동산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완만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완만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은 탄력성이 크다는 겁니다.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수평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수직은 비탄력적, 수평은 탄력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죠. 4번이 틀린 문장입니다. 부동산의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한다가 아니라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한다. 자, 4번이 틀린 문장이죠. 자, 5번.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은 부동산의 공급을 축소시켜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게 공급의 변화라 그러죠. 공급량의 변화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 부동산의 가격이 아니라 원자재의 가격이잖아요. 부동산의 가격 외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의 공급을 축소시키는 거니까 이걸 공급의 변화,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공급은 좌상향, 수요는 우하향이라 그러죠. 또 공급 곡선은 상향이고
수요 곡선은 하향입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좌측이든 우측이든 좌상향, 우상향으로 가는 거고, 수요 곡선은 좌하향, 우하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소는 좌측, 증가는 우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은 부동산의 공급을 축소시켜서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게 한다. 맞는 문장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 8번 문제,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정답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합하여 노출한데 수평으로 합하여 노출한다. 수직으로 합하여 노출한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나머지 5번은 다 맞는 문장이에요. 수요 곡선상의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자들이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최대 수량이고, 2번 부동산의 공급량과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공급 함수가 되는 거고,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가 됩니다.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자, 5번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공급의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부동산의 공급을 축소시켜 곡선 자체를 좌측으로 이동하게 한다. 다 맞는 문장이죠. 자, 부동산 8번에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정답 4번 부동산의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한다가 아니라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한다. 자, 정답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채널 강의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김대호TV 유튜브 채널에 대한 편집과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은 향후 수익에 대한 안분 배당을 같이 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호 교수 강의에서는 매주 3시간 경매 실전 투자반,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반,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김대호 교수 강의를 들으면 경매 실전 투자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대호TV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